필러에 대해서 뭔가 이물이다, 이거는 내 피부에 좋지 않다, 이제 필러를 하고 났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녹일 수가 있어. 네, 안녕하세요. 꿀원장 강현수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필러 이 부위는 절대 맞지 마라 세 부위 정도랑 뭐 좀 첫 번째는 눈밑인데요. 사실 실제로 눈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꺼짐이 심하다든지 다크서클이 심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아서 이제 필러로 좀 채우는 걸 많이들 하시거든요. 눈밑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얇습니다. 지방층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얇은 부위에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가 조금 울퉁불퉁해 보일 수도 있고 균일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틴들 현상이라고 해서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눈밑은 필러를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필러를 하시는데 뭐 좀 낫다든지 아니면 좀 매부리 코라든지 조금 좌우 비대칭 때문에도 많이들 하시는데, 성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무른 필러가 있고 약간 딱딱한 필러가 있는데, 이제 코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필러를 넣어서 이제 고정을 시키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필러가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데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퍼지면서 코가 더 넓어 보일 수 있고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사실은 제 코는 필러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간인데요. 특히나 이제 미간 같은 경우는 인상을 많이 좌우하는 부위이다 보니까 고정주름이 생겼을 때 인상이 조금 세 보이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미간에 이제 필러를 하기도 하거든요. 코도 마찬가지지만 미간 같은 경우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혈관 사고. 중요한 눈으로 가는 혈관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위를 맞게 되면 실명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하기에는 이제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추천하는 부위 세 군데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턱 끝입니다. 무턱이신 경우가 많죠. 여기에 이제 볼륨을 주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많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필러 이외에 좀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턱 끝은 필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팔자인데요. 여기에 주입을 하더라도 내가 표정을 많이 씀에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움직임이 생기실 수 있어서 사실 추천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과도하게 하지는 않고요. 사실 소량씩 넣어서 그냥 약간 다듬는 듯한 느낌으로 하게 되면 확실히 또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부가적으로 팔자 필러 할 때 좀 같이 봐줘야 되는 부위가 여기 앞볼. 팔자 쪽이 왜 더 도드라지냐면 여기 지방층이,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 밑으로 늘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 위쪽에 있는 이제 앞볼 쪽은 지방이 꺼져요. 지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볼륨이 없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쭉 늘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팔자 쪽에 필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볼도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입술 필러. 하고 났을 때 뭔가 위험성이 많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필러 자체가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되어 있는 필러인데, 히알루론산이 물광이잖아요. 입술이 되게 푸석푸석해 보이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입술을 더 키우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 보이시는 분들이 또 주입을 해주게 되면 약간 물광의 느낌도 나서 그런 것도 개선이 되고,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면서 입술이 안으로 말려서 약간 얇게 보이는 거를 살짝 이렇게 볼륨감을 살짝 주면은 다시 입술을 조금 이제 젊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조금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필러도 사실 안 좋다는 인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는 좀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대체제가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콜라겐 주사를 한다든지 그런 더 자연스러운 볼륨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필러에 대해서 뭔가 이물이다, 이거는 내 피부에 좋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요즘을 쓰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건 물광이잖아요. 결국은 물광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흡수가 되는 과정이 있고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실제 피부에.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이제 필러를 하고 났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녹일 수가 있어. 히알라제라는 이제 성분을 통해서 필러 자체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해결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 부족한 느낌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이거 부족한데 라고 느꼈을 때 그냥 그 정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또 추가적으로 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마 필러 맞으면은 눈이랑 콧대가 이제 너무 부어서 약간 좀 아바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잖아요. 다른 부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하고 난 이후에 붓기라는 게 당연히 생기는데, 이 붓기가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래쪽까지 조금 붓기가 내려와서 눈 쪽이라든지 미간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부어 보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뭐 그런 증상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붓기 관리를 해주시면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필러 이 부위는 피하자 세 부위가 있었죠. 바로 미간, 눈 밑, 코, 그리고 추천하는 부위 세 부위, 턱끝, 팔자, 입술. 요즘 쓰는 대부분의 필러는 물광의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이고, 사실 이런 필러 같은 경우에는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부족한 듯 채워 넣는다면 더 예쁜 모습으로 이제 필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꿀원장 강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